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코스피가 6천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본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내 눈을 의심하면서 황급히 증권앱부터 켜서 계좌를 확인해 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라도 당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내용이 바로 그 놀라운 현실에서 출발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에서 저희가 다룰 핵심 자료가 2026년 2월 26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잖아요. 그렇죠. 이 리포트 안에 국내 증시의 기록적인 랠리는 물론이고 폭풍 전야랐던 미국 증시랑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FICC 시장 동향, 그리고 글로벌 증시 캘린더까지 정말 방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미션이 하나 있죠. 단순히 이 숫자들을 좀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시장 움직임이 일어났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게 핵심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 배분이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는 게 이번 분석의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이 있죠. 마침내 코스피 6전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진짜 리포트를 보니까 코스피가 전일 대비 1.91% 상승하면서 6,083.86포인트를 뚫어냈어요. 한국 증시가 2년 연속으로 G20 국가 중에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브리핑을 보면서 특히 눈여겨본 건 이 상승을 잇든 주체가 과거랑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외국인이 무려 878만 2천 주를 순매도하면서 엄청난 물량에 던졌잖아요. 근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624만 2천 주를 순매수하면서 다 받아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번 장세의 핵심을 관통하는 머니무브 현상입니다. 아, 머니무브요? 네, 과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대세 상승장이 열린다는 일종의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이 사야 오른다. 이게 기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국내 개인 자본, 특히 퇴직연금이나 연기금 같은 거대한 기관성 개인 자본이 지원 사격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와, 한국 증시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약간은 뼈아픈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6천을 돌파하면서 불타오르고 있는데 코스닥은 1165.25포인트로 사실상 0.02% 상승에 그쳤어요.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같은 한국 시장인데도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돈이 덩치 큰 특정 섹터로만 빨려 들어가는 전형적인 쏠림 현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시장 전체의 파이가 골고루 커졌다기보다는 철저하게 대형주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이번 코스피 6천 돌파를 쌍끌이로 겨니단 게 바로 자동차와 반도체 섹터거든요. 수치를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현대차가 9.16% 올랐고 기아는 무려 12.70%나 급등했어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폭등하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여기에 LG화학도 10.56% 상승하면서 힘을 보탰고요. 반면에 하락한 소외 섹터들도 꽤 눈에 띄었어요. 통신합이 마이너스 2.66%, 증권이 마이너스 1.23%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수가 6천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장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 자산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 있는지 아니면 철저히 소외된 섹터에 머물러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겠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시야를 좀 넓혀서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인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이 화려하게 불꽃 노래를 하는 동안 미국은 어제 하루 완전히 숨을 죽였습니다. 네, S&P 500이 6,890.07, 나스닥이 22,863.68로 마감했죠. 두 지수 모두 등락률이 소수점 둘째 사리까지 정확히 0.00%였어요. 말 그대로 완벽한 횡보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브리핑을 보면 시장 전체가 단 하나의 이벤트만 쳐다보고 있는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폭풍전야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죠.
흥미로운 건 이 고요함 속에서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치열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움직임이었나요?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기술주 선물들이 일제히 하락 출발했어요. 그런데 장중에 AMD나 인텔, 케이즈 같은 다른 기술주들이 껑충 뛰면서 시장의 하락을 기어코 방어해냈습니다. 아, 대장주가 멈칫하니까 다른 기술주들이 총대를 메고 지수를 방어한 거네요. 근데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타벽공포 지수를 보니까 여전히 공포 영역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정말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메인 무대가 숨을 고르는 와중에도 리포트 구석구석을 보면 돈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숨겨진 디테일들이 꽤 많죠. 제가 보면서 진짜 놀란 게 부동산 섹터가 하루 만에 7.42%나 급등했어요. 일주일 내내 빠지다가 갑자기 강하게 반등을 주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10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던 나스닥 바이오텍 시장도 최근 상장들이 이어지면서 반등하고 있죠. 맞아요. 가상화폐 쪽에서는 21쉐어스의 수의 현물 ETF가 상장됐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메가트렌드 외곽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자금들이 되게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선이 한 곳에 쏠려 있을 때 주변부를 살피는 건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 잠시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일본 증시도 난리가 났잖아요. 네, NYX에 힘입어 니케이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만 8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유럽 시장도 분위기가 좋았죠. 독일 DAX 지수 역시 4,11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방산주 강세가 맞물린 결과였죠. 글로벌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현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만 보면 완벽하게 위험자산 파티가 열린 것 같은데 대체 이 모든 상황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선을 FICC, 그러니까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으로 돌려보면 그림이 훨씬 복잡해지잖아요. 여러 매크로 지표들이 충돌하면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리포트에서 본 가장 독특하고 비현실적인 숫자가 하나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랑 금 가격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아, 보셨군요. 비트코인은 1,240달러가 올랐고 금은 18달러가 오르면서 우연히 숫자가 일치하게 된 거지만요. 극단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과 최고의 안전 자산인 금의 가격이 나란히 치솟고 있다는 건 지금 시장 심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식 랠리에 베팅하면서도 동시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강력한 해지 수단을 찾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원자재 시장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WTI 원유 가격 엄청나게 올랐죠. 네, WTI 원유가 65.89달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원유 시장 움직임을 보면 진짜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흔드는지 바로 실감이 납니다. 한편에서는 이란 핵 협상이 진전되고 베네수엘라 공급이 확대된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건 유가를 끌어내릴 요인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군사 옵션까지 시사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평화협상과 군사옵션이라는 완전히 상충하는 뉴스들이 동시에 쏟아지니까 시장의 방향을 붙잡고 널뛰기를 하는 거네요. 철저히 객관적으로 팩트만 보자면 이 두 가지 변수가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유가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와 환율 흐름도 만만치 않게 꼬여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이어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bp 상승해 4.035%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도 같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브리핑을 보면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156.6330으로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 이유가 유럽 쪽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겹치면서 달러 가치를 끌어내린 겁니다. 아,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445원으로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거군요. 상황이 딱 그렇게 정리됩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 자산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환율이 하락했다는 건 기존에 보유하신 달러 자산이나 해외 주식의 원화 환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 되잖아요. 반대로 새롭게 투자하시려는 분들께는 달러를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원유는 급등하고 국채 금리도 오르는데 달러는 떨어지는 극단적인 변동성 속에서
안전자산인 금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배팅하시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래서 다들 포트폴리오를 양극단으로 나누어 담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시해야 할 관전 포인트들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이어지는 주간 캘린더에서 핵심 일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꼽고 싶은 건 한국 시간 2월 27일에 있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시장 예상은 어떤가요? 현재로서는 2.50% 동결이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6천을 넘었고 원하는 강세인 복합적인 상황이라 하는 총재의 멘트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해외 일정은요?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 발표가 있고요. 이어서 미국 ISM 제조업 및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그리고 중국의 PMI 지표 발표가 차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왜 중요한지 청취자분들께 요약해 주신다면요. 코스피 6천 돌파라는 환호성 뒤에 실제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펀더멘탈이 정말로 탄탄한지 확인하는 성적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랠리를 실물 경제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이 지표들로 검증해야 합니다.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를 실제 성적표로 증명해야 하는 주간이군요. 오늘 정말 방대한 데이터들을 살펴봤는데 짧게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퇴직연금이 이끌어낸 코스피 6천 시대, 실적 발표를 숨죽여 기다리는 미국 장세, 그리고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요동치는 원유와 환율 시장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죠. 네, 정말 시장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논의된 코스피 6천 돌파의 핵심 원동력이 바로 개인 퇴직연금의 증시 이동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십시오. 머니무브 말씀이시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그 거대한 노후 연금 자본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AI나 특정 대형 기술주, 자동차 섹터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간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은 어떻게 변할까요? 와, 생각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난데요? 과거처럼 소수의 기관이나 외국인 자본의 영향력보다 은퇴를 대비하는 대중의 거대한 머니무브가 국가 경제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닐까요?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완전히 따로 노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진짜 묵직하고 도발적인 관점입니다. 결국 거시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의 노후 준비 자금 그 자체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이 깊이 있는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숙제이자 투자 철학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언제나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